바로 SMART, 스마트 목표 설정을 오늘 알아볼 건데요. 스마트 5단계를 통해서 저도 5년 정도 정말 목표를 세워서 해봤는데요. 정말 큰 도움 됐습니다. 4,000시간 이상 시청하게 해서 수익 창출을 하게 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새해가 곧 되고 목표를 세운다면 5가지 이 방법을 통해서 안녕하세요. 책을 버스킹한 남자 이창현 작가입니다. 네, 지난번 영상에서 사람들이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가 더 잘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그 방법을요, 오늘은 조금 스마트하게 알아볼 건데요. 왜 스마트냐? 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SMART, 스마트 목표 설정을 오늘 알아볼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각각 한 글자씩 알아보면 S는 specific, 구체적이라는 뜻입니다. M은요, measurable, 측정이 가능하고요. A, attainable, 현실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R은 relevant, 관련이 있어야 돼요. 너무 뜬금없는 목표는 안 좋습니다. 그리고 T는 time base, 시간이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5개 스마트한 방법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S, specific, 구체적인, 분명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새해가 되면 이런 목표들을 세운대요. 올해는 건강하겠다. 네, 물론 건강 중요합니다. 근데요, 구체적이지 못해요. 사람마다 이 건강이 다 다른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은요, 몸무게를 감량해야만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참고로 접니다. 네, 저는 감량을 해야 건강합니다. 반대로 너무 몸무게가 덜 나가는 사람은 건강히 몸무게를 증가시켜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근육량을 늘리겠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재활치료를 하겠다. 등등 조금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대부분 건강이라고만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자, 제가 이제 북스킹이니까 책으로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요, 독서광이 되겠다라고 목표를 세웠대요. 근데 독서광이라고 하면 구체적이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업무 관련 책을 읽겠다. 혹은 독서 모임에 나가겠다. 아니면 서평을 쓰겠다. 등등 이런 식의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첫 번째, S입니다. 두 번째는요, measurable. 다른 말로 잴 수 있는,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방금 전에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몸무게를 감량하겠다라면 수치가 여기는 없죠. 측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몸무게를 감량하겠다보다 더 좋은 방법은 바로 몸무게를 10kg 빼겠다. 네, 이런 식의 구체적인 수치가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아니면 근육량은 5kg 정도 올리겠다. 재활치료는 일주일에 2시간씩 2회 이상 하겠다. 이처럼 몸무게를 감량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측정할 수 있는 몸무게 키로수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몇 주에 2회 이상 이런 것들, 이런 측정 기준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책을 읽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몇 권을 읽는지 구체적으로 100권을 읽겠다, 이런 목표들을 세우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측정에 대한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는요, attainable. attainable 뭐냐면 이룰 수 있는, 그리고 현실 가능한,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요, 목표를 너무 높게 세우면 이게 기대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빨리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현실 가능해야 되고요.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목표가 현실 가능한데 내가 하면 50%, 안 하면 50%, 반반 정도가 될 확률이 있는 그 정도의 현실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무게를 뺄 때요, 그냥 20kg 감량하겠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kg도 좀 어려웠어요. 지금까지 해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라면
몸무게를 5kg 감량하겠다라고 조금 반반인, 약간 낮게 하면서 완전 놀면 못하고 그렇다고 조금 도전하면 가능한 이 정도의 목표를 만약 저라면 세우겠습니다. 책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권도 책을 안 읽던 사람이 갑자기 1년에 100권 읽겠다.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책을 많이 안 보시는 분한테는 어떻게 추천하냐면 처음부터 100권 도전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12권 정도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아니면 24권, 한 달에 2권 정도 이런 식의 그 현실 가능한 목표를 선택하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요, relevant, 그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적절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신의 목표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연관된 일하고 전혀 동떨어진 그런 목표들은 좋지 않습니다. 자신의 업무라든지 자신의 일과 관련 있는 목표를 우선시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몸무게를 뺀다고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보디빌더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한다. 이런 목표는 사실상 크게 저한테는 좋지 않아요. 왜? 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그 작가이자 그리고 강사. 여기에 연관된 목표들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체중 정도가 유지하는 게 저한테 맞지, 보디빌더 대회까지는 저한테는 오버합니다. 오버. 별로라는 거죠. 만약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내년에도 책을 한 권 쓰겠다. 왜냐하면 제 일과 관련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습니다. 책 읽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책을 12권 본다면 그냥 막 만화책이라든지 너무 이렇게 문학만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내 일에 관련된 책을 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5번째는 타임 베이스입니다. 자, 시간을 기반으로 해야 되고, 다른 말로 하면 마감 시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전체 시간을 보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끝날 시간을 보고 그 일을 시작한대요. 여러분, 혹시 학창 시절 때 그 방학 기억납니까? 방학 처음에는 막 계획서 막 쓰잖아요. 첫날에 이거 하고, 둘째 날 이거 하고, 셋째 날 쭉 하잖아요. 근데요, 언제 그걸 다 합니까? 맞아요. 방학 남은 한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정도 남으면 그때부터 일기 쓰고, 그때부터 과제하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정말 신기하게, 전체 시간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끝날 시간을 보고 하기 때문에 발등에 불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감 시한, 즉 시간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몸무게를 감량하겠다. 20kg. 언제까지? 2019년 12월 31일까지. 마지막 날 이렇게 딱 정했답니다. 근데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또 나눠야 돼요. 나누면 보시면 그 1년 반틈 됐을 때는 한 10kg, 그리고 매달 2kg 빠진지 체크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3회 이상 헬스장에 간다 등등. 이렇게 조금 장기, 중기, 단기 시간을 정해서 목표를 정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책을 12권 보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한 달에 한 권 읽어야 되죠. 그렇다면 일주일에는 약 100페이지. 그러면 일주일에 100페이지 보려면 물론 쉬운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 도전하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그때는 책을 가방에 들고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스마트한 방법 5개 알아봤는데요. 하나하나씩 다시 한 번 더 짚어보면요. 스페시픽, 구체적인, 분명한, measurable, 잴 수 있고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attainable, 이룰 수 있고 현실 가능해야 됩니다. relevant, 관련 있는, 적절한, 그리고 마지막 time based, 시간이 기반되고 마감 기한을 정해야 됩니다. 그것도 장기, 중기, 단기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세운 목표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이 스마트 5단계를 통해서 저도 5년 정도 정말 목표를 세워서 해봤는데요. 정말 큰 도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8년인데요. 2018년도에도 도전했습니다.
사실 상반기에는 제가 인스타그램에 조금 더 집중을 하다가 제가 6월 되기 전에 이 책을 봤어요. 유튜브 레버레이션. 이 책을 봤는데 앞으로는 SNS 중에도 최고봉은 바로 유튜브가 될 것 같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31일에 첫 복스킹 올리고 그리고 목표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올해 말이 될 때, 즉 그 2018년 12월 31일 날 목표가 뭐였냐? 바로 이거였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는 3,000명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 4,000시간 이상 그 시청하게 해서 수익 창출을 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네, 이게 장기 목표라면 중기 목표로는 영상을 일주일에 2개씩 업로드한다. 그리고 영상에 댓글도 달고 그리고 제가 강의 가잖아요. 그럼 강의 때 가서 사람들한테 나 유튜브 하고 있다고 홍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쭉 해봤어요. 네,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은 이 시간입니다. 보시면 네, 이제 오늘 다 갖다 치고 이제 약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제 목표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봅시다. 네, 제 유튜브 그 계정인데요. 보시면 제가 5월 31일자에 여기 올렸어요. 네, 여기 보시면 선택을 잘하는 방법 여기 올렸죠. 이러고 제가 목표를 세웠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2주 간격으로 2개씩 올려야 된다라고 저 혼자 설정했습니다. 근데 초반에는요, 저도 조금씩 네, 약간은 텀이 살짝 있었어요. 살짝 있었는데, 근데 7월달 이후로는 계속 올렸습니다. 이렇게요. 쭉쭉쭉쭉 6개, 4개, 6개, 6개, 7개, 6개, 3개, 3개, 4개, 3개, 3개 막 쭉쭉 이렇게 올렸어요. 이렇게 진짜 일주일에 2개씩 올리니까 어떻게 됐냐면 현재 구독자가 아직 일주일 남았는데 요렇게 2,959명 요렇게 됐고요. 그리고 시청시간 12개월 동안 5,174시간. 네, 제가 조금 전에 목표가 바로 4,000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네, 넘어갔습니다. 근데 아직 여기 보시면 검토 중이에요. 아직 수익 창출은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남았는데 정말 이게 만약 통과가 된다면, 네, 제 목표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물론 아직 구독자가 3,000명이 되진 않았지만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거의 근접했어요. 과연 될지 안 될지 저도 조금 기대되는데 그래도 터무니없이 떨어지진 않고 근접까지는 왔어요. 일주일 상간에 제가 한 2-3개의 영상을 더 올리고 이렇게 한다면 잘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잘하면. 네.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소개 많이 해주시면 3,000명 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스마트한 5단계를 통해서 목표를 세워보니까 정말 조금씩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새해가 곧 되고 목표를 세운다면 5가지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걸 하나하나씩 해나가셔서 목표를 현실로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새해가 되는데요. 이 스마트 공식을 이용해서 목표를 한번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